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생각에 많이 몰두하는 동안 반대쪽에 있는 감정을 조금 외면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과 친해지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나의 마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늘 감정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생각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은 별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걱정이 있겠죠. 걱정은 불안이라는 감정과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생각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시나리오를 돌리면서, 물론 걱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얻어서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현대사회에 특히나 많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멈출 그런 시간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편리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멍하게 있는 시간조차도 허락하지가 않죠. 근데 생각을 그렇게 끊임없이 돌리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비합리적인, 건설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감정은 두 가지 축이고, 한쪽이 우세할수록 반대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감정을 우세하게 많이 경험하도록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건데, 현실에서는 역시 생각이 우세하고 감정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독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많이 몰두하는 동안 피곤하고 지쳐도 반대쪽에 있는 감정을 조금 외면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흔한 중독으로 알고 있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각도 하나의 중독의 소재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시죠. 딱 그 생각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 왜 생각할수록 불행해질까? 통제할 수 없는 일과 갖지 못한 것에 매달리지 마라. 걱정 많은 생각 중독자를 위한 인생 바꾸기 전략.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과잉, 생각 중독이 얼마나 불편하고 내 삶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스트레스 버리기라는 챕터에서 폭풍우 속에 구명정 띄우기 4A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4A는 4가지 A로 시작하는 전략들인 거죠. Avoid, 회피, Alter, 변경, Accept, 수용, Adapt, 적응. 이 4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회피가 전략이 될까? 회피는 좀 안 좋은 방어기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피는 그런 나의 감정적인 갈등을 외면하기 위한 행동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공간을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제일 적은 화요일에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피하는 거,
이거는 회피라고 볼 수는 없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부모님과 명절 때 함께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분은 부모님을 집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밤에는 숙소에서 머무르시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런 거를 무조건 회피다, 나쁜 거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회피는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연을 끊거나 또는 마트에 안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변경인데요. 회피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조금 다르게 뭔가를 바꿔보는 전략인 거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갈등인 상황에서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한 예로 친구의 바보 같은 농담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내 감정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 상처를 홀로 영원히 견뎌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친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고요. 그럼 난 더 상처받을 수 있고, 차라리 감정에 솔직하게 그만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렇게 쌓아뒀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욱더 폭발시키는 식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가 그거를 조금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변경의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스트레스를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바꿔보는 거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새학기라서 학부모 모임 이런 것도 많이 시작될 텐데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다, 그럴 때 역시 아예 안 가는 건 회피지만 조금씩 내가 조금이라도 중간에 좀 가도록, 너무 불편하면은 가서 뭐 한두 시간만 있다가 좀 나와야겠다, 이런 것도 역시 중간 어딘가인 거고요. 온전히 그걸 위해서 내가 가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그러기 싫다 할 때는 다른 일을 중간에 동선을 맞춰서 껴서 그 일도 같이 수행하는 식으로 중간 전략으로 변경해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게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체념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수용은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싫으면 싫은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수용입니다. 싫은데도 괜찮은 거야 라고 정신승리하는 식의 합리화도 아니고요.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감정을 부정하면서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죠. 흔한 예로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방법이 별로 없죠. 하지만 수용을 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우선은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대로의 내 감정을 털어놓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 수긍하고 좋게 억지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 감정에 솔직해져야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나의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응인데요. 원래 사람은 적응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안과 걱정이 동반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응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익숙해지도록 계속 행동을 해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로 나와 있는 게 내가 뭔가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명상 시간을 마련하고 또는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실제로 하는 적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스트레스 일기인데요. 저도 역시 유튜브에서 감정 일기를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스 일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기록하는 일이다. 저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아무렇게나 우선 갈겨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정형화를 시켜서 충격적인 일을 최근 며칠 사이에 생각해내고 그 일을 기록하고 관련된 스트레스를 쓰는 거죠. 쓰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을 인식하는 효과도 있지만 조금 더 인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악순환은 외면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고, 내가 힘드니까 자꾸 돌아보지 않지만 결국에는 계속 같은 함정에 빠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는지를 그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왜, 어떻게, 언제 오는지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또 데이터가 쌓이면서 동시에 나의 감정의 흐름, 생각의 흐름, 나의 고유한 스트레스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흔히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스트레스를 공감받고자 하지만 상처를 또 받아요. 그 이유는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이러면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데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오면 상처받죠. 근데 그 이유는 그 대답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의 스트레스나 불편한 감정, 심리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역시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트레스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몇 건이나 연달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고 불안감마저 느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공감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주의사항이 또 나오는데요, 저도 강조를 드렸죠. 너무 분석하지 말자고. 자칫 분석하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서 하는 생각 중독에 대한 해결책인데 그거 자체가 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저 역시 또 강조드린 판단하지 않기도 너무 중요한 전제죠. 그 내용을 토대로 나를 비난하거나 더 나쁜 감정에 빠지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고 공감하고 이럴 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태도로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챕터 4장 마음의 기술이라는 챕터에서 휘몰아치는 불안 차단하기, 걱정 미루기라는 꼭지가 또 있는데요. 이것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루는 거는 좀 나쁜 거, 아까 말씀드린 회피처럼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흥미가 생기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 미루기는 걱정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걱정을 그냥 적당한 자리에 놔두라는 말이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곧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먼 발치에 있는 그 생각이 나를 기다리게끔 만들어야 한다. 걱정 미루기는 말 그대로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걱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걱정 미루기는 이건 별게 아니야. 걱정하고 싶은 만큼 걱정해도 돼. 단 지금은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선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을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밤에 자기 전에 걱정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걱정에 빠져들게 되죠. 자야 되는데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걱정 미루기는 걱정을 우선 인정은 해야 돼요. 괜찮아, 걱정해도 돼. 어차피 걱정할 거잖아. 하지만 지금은 하지 말자. 나중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자. 내일 아침 10시가 좋겠다. 그때까지는 1초도 이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딱 미뤄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실질적인 대부분의 걱정들은 그렇게 몇 시간 미룬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고 나면 더 명석한 두뇌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제대로 걱정에 임할 수 있죠. 두 번째 전략은 그 걱정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걱정하고 싶은 거지? 걱정해. 하지만 5분만 하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맞추고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미뤄봤을 때의 또 다른 효과는 나중에는 그 걱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시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걱정은 역시 생각이고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그때와는 좀 다르고 걱정 자체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늘은 생각 중독이라는 책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과 후회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를 끊고 지금의 오늘을 현실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훨씬 더 많은 전략들이 생각 중독이라는 이 책에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